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얘기로 가죠. 북한군 장교 8명이 전장 투입 첫날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 키우 포스트에서 22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 북한군 장교 8명이 첫 전투에서 사망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러시아 측 중국 용병이 이제 X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한 동영상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단 하루 만에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이 중국이 평양 군인이 굉장히 사납고 용맹하고 특수군이니까 그러니까 북한군은 되게 높게 평가했는데 굉장히 높게 평가했는데 이걸 보니까 선입견이 깨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 김영현 장관도 얘기했지만 총알바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바로 그 말씀. 김영헌 국방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군에서 판단하는 것은 말이 파병이지 사실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파병을 하면 그 나라의 군대의 지휘 체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군복이나 표식, 국기를 이렇게 달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용병, 영어로 머시너리라고 하지요. 용병의 역사는 과거 로마 시대로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런데 용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파병된 북한군들 대부분이, 물론 폭풍군단도 있어요. 하지만 20대, 심지어 10대 소년병들이 있다. 이런 분석이 사진과 함께 제시됐어요. 결국은 오랫동안 훈련받은 그런 숙련된 군인이 아니라 신병 위주, 미숙련, 이 신병 위주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자, 그림 잠깐 보시면요. 네. 좀 멀어서 그렇지 다 어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은요, 우리하고 교육 체계가 달라서요, 10대의 군대를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20살이 돼야 가는데 10대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영현 장관 얘기는 김정은이 자기의 젊은이들을 총알바지로 팔아넘기고 있다. 이게 사실 명분이 없는 불법 전쟁입니다. 김정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파병 그 군인들이 사진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시면 어린 병사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모험을 하는데 이 인원들이 가서 명분 없는 전쟁에서 과연 용감하게 싸울 것이냐.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에서는 심리전을 한국어로 하고 있습니다. 네. 푸틴을 위해서 죽지 마라.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동식 차량에 확성기를 달고 드론에 우리 지금 대북 확성기에서 나가는 그 자유의 소리 방송 그걸 현장에서 북한군을 향해서 심리전 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게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말씀을 좀 더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심리전 부대가 한글 번역기를 쓰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다고 해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 말로 한다 그러면 번역기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간 단체들이 현지로 가서 돕기로 동참을 하기로 했죠? 예, 민간 단체들이 국내 민간 단체들이 그 현지로 가서 북한군의 투항을 권유하는 방송에 동참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한국어 전단을 드론으로 살포한다든가 네. 그리고 또 확성기, 전광판, 라디오 이거를 아주 유창한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우리말로 남한 사람들이네 할 정도로. 그러면 바로 들으면 아는 거죠. 그렇게 직접적인 심리전을 현장에 가서 동참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참고로 탈북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이 탈북을 결심할 때 가장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 프로가 뭐냐? 바로 6시 내 고향이라고 합니다. KBS죠. 예, KBS 6시 내 고향을 보면 저도 잘 봅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는 보면 상당히 잘 살고 이렇게 멋있게 나와도 저거 꿈인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 곳곳에 그 산골 지방 그 농촌 어촌 다니면서 생활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걸
보다 보면은 의식주 하나하나가 자기네들하고 너무 비교되기 네. 때문에 바로 마음이 움직여서 탈북을 결심하는 중요한 프로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 뭐 KBS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러시아가 파병된 북한 군인들에게 미국 돈으로 월 2,000불 가량, 2,000달러 가량의 참전 대가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죠. 과거의 예들을 보면 이 가운데 한 10%, 많아야 20% 정도만 군인들에게 돌아가죠? 예, 이제 국정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파병 군인에게 월 2,000불이면 우리 돈으로 약 300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286만 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나 중국에 파견된 근로자들이 대략 100을 받으면 그중에 20%만 본인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마 중간에 떼고 그래가지고 본인에게 10%만 간다는 얘기예요. 한 개에 30만 원도 못 받는다는 예, 얘기네요. 근데 개성공단에서 과거에도 보면 우리 기업에서 돈을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김정은 당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10% 정도만 북한 돈으로 주었거든요. 그것도 아무 쓸모도 없잖아요. 예, 결국은 북한은 이 파병된 군인의 돈이 김정은의 배를 불리고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쓰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많은 자식들을 현장 죽음의 사지로 몰린 그런 북한에 있는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얼마나 동용을 할 것인가. 네. 저는 이것이 김정은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우리 정권을 뿌리부터 흔드는 그런 결과가 가져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쟁이 장기화돼서 많이 죽으면 예. 이게 장사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도 전쟁에서 그런 양태가 나타난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국정원은 김정은이 연말쯤에 10,000명을 더 보내고 내년에도 추가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죠. 예, 그 지금 이제 국정원에 따르면은 현재까지 3,000명이 보낸 건 확인이 됐고 아마도 연말까지 총 10,000명 정도의 파병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심지어 해를 넘겨서 아마 내년에 가면 그걸 더 넘어서는 추가 파병도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북한의 파병이 본격화될수록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점차 국제전화되어가는 이 양상을 보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적인 무기 지원, 그다음에 나토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는 파병 의견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전쟁 판도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이런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게 무모한 파병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전은 곧 공멸이죠.